안녕하세요, 놀사람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콘텐츠 바로 놀이공원 TMI 테마파크 머치 인포메이션입니다. 자,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놀이공원 TMI는 사람들이 디즈니랜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실 4가지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사실들도 있고 모르시는 사실들도 있을 텐데요. 제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재미난 이야기들을 한번 꾸며봤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실, 미국 디즈니랜드의 첫 번째 개장식은 전국으로 생방송되었다. 1955년 7월 17일 일요일, 월트 디즈니가 세운 디즈니랜드는 성대한 개장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정식 개장일은 그 다음 날인 7월 18일 월요일에 정식 개장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그 전날인 7월 17일에 전국의 언론인들을 디즈니랜드에 초대해서 언론 시연 행사 같은 것을 연 겁니다. 아무래도 디즈니랜드라는 것을 이제 처음으로 알리는 자리니까 언론인들을 많이 불러서 디즈니랜드가 이런 곳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겠죠. 하지만 행사 당일 이 모든 것은 재앙으로 변했습니다. 캘리포니아 7월의 무더운 날씨, 섭씨 38도까지 올라가는 날씨에 사람들은 더위에 엄청나게 지쳐야 했고, 가짜 표를 갖고 온 사람들이 아주 득실거려서 실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뛰어넘은 인원들이 디즈니랜드에 들어오는 바람에 그곳은 정말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높은 열기 때문에 그날 아침에 깐 아스팔트가 녹아버려서 하이힐을 신고 온 여성들이 거기에 발을 빠뜨리기도 했다는데요. 설상가상으로 그 전날 대관공들이 파업을 하는 바람에 그날 식수대가 전부 고장나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날 디즈니랜드를 정식 후원하고 있었던 펩시가 이 식수대를 일부러 고장냈다라는 소문까지 돌 정도였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후에는 가스 누출 사고까지 있는 바람에 이 디즈니랜드의 모든 공원을 폐쇄하는 지경에 이르렀답니다. 이 큰 사고에 당황한 월트 디즈니는 그 언론인들을 7월 18일인 정식 개장일에도 다시 불렀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그 다음 날에는 크고 작은 사고들이 없이 잘 넘어갔고 사람들에게 디즈니랜드의 존재를 제대로 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7월 17일 일요일이 정말 악몽이었는지 그때 당시 디즈니 관계자들은 이 날을 검은 일요일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디즈니랜드는 1967년까지 자신들의 정식 개장일이 7월 17일이 아니라 7월 18일이라고 밝히고 다녔다고 합니다. 결국 그날은 악몽이기 때문에 정식 개장일로 치지 않은 거죠. 자, 두 번째, 디즈니랜드의 성은 전부 신데렐라 성이다. 디즈니랜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로 그 디즈니 성일 겁니다. 사실 이 디즈니 성은 디즈니 영화 이 앞부분에도 오프닝으로 쓰일 정도로 이 디즈니, 월트 디즈니의 워낙 상징이 된 그런 심볼이기도 한데, 사실 여러분들이 디즈니 영화에서 보는 그 디즈니 심볼은 신데렐라의 성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디즈니의 모든 성이 신데렐라의 성이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디즈니 성도 점바이점이라는 점 알고 계신가요? 애너하임에 있는 디즈니랜드 본점, 가장 첫 번째로 생긴 바로 그 디즈니랜드에 있는 성은 바로 잠자는 숲속의 공주의 성입니다. 사실 이 옛날 디즈니 영화를 보면 이 잠자는 숲속의 공주의 성이 그 영화 오프닝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올랜도에 디즈니 월드가 생기면서 그곳의 매직 킹덤에 있는 신데렐라의 성이 워낙 디즈니의 상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디즈니 영화에도 그 이 신데렐라의 성이 영화 오프닝에 등장하는 그런 결과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곳의 디즈니 성은 어떨까요? 일단 도쿄 디즈니랜드에 있는 성, 바로 신데렐라 성입니다. 그리고 홍콩과 파리에 있는 디즈니랜드의 성은 바로 잠자는 숲속의 공주의 성입니다. 가장 최근에 지어진 상하이 디즈니랜드의 성은 조금 특별합니다. 이 성의 이름은 인챈티드 스토리북 캐슬이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데, 디즈니의 모든 캐릭터가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다라는 취지에서 이런 이름을 갖고 조금 더 색다른 성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잠자는 숲속의 공주가 있는 홍콩 디즈니랜드, 그곳에는 지금 새로운 성이 지어지고 있는데 그 성 이름은 캐슬 오브 매지컬 드림스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디즈니의 뭔가 헤게모니 자체도 옛날에 있던 뭐 신데렐라, 인어공주,
뭐 이런 등등의 옛날 클래식한 주인공이 있다면, 사실 요즘에 인기가 많은 디즈니의 뭔가 캐릭터들은 모아나, 코코, 겨울왕국 이런 곳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인데, 이러한 디즈니의 새로운 캐릭터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또 그런 컨셉들을 집어넣는다고 하는데요. 이 성은 2020년 여름에 이제 오픈을 하게 된다는데, 그 이후에 홍콩을 방문하시게 되는 이제 여러분들은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도쿄 디즈니랜드는 디즈니의 소유가 아니다. 도쿄 디즈니랜드는 미국 이외의 지역에 지어진 첫 번째 디즈니랜드였는데요. 1983년 오리엔탈랜드 주식회사라는 곳이 미국의 디즈니로부터 그 라이센스를 따서 만든 게 바로 도쿄 디즈니랜드입니다. 2001년 이 오리엔탈 주식회사는 도쿄 디즈니시라는 공원을 짓습니다. 이 도쿄 디즈니랜드와 이 도쿄 디즈니시는 아직까지도 유일하게 실제 디즈니가 소유하지 않은 디즈니랜드가 됩니다. 네 번째, 디즈니의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은 디즈니랜드에 있는 어트랙션이 원조다. 한 번쯤 디즈니랜드를 가보신 분들이라면 이 캐리비안의 해적이라는 놀이기구를 꼭 한 번은 타보셨을 겁니다. 이 영화 자체가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이 디즈니랜드를 대표하는 놀이기구이기 때문에 그것을 딱 타게 되면, 이 디즈니의 캐리비안의 해적을, 그 영화를 잘 본따서 어트랙션으로 잘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타실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영화를 본따서 어트랙션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영화가 어트랙션을 본따 만든 것입니다. 디즈니는 원래 원숭이 섬의 비밀이라는 게임을 이 영화화 시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제작이 굉장히 계속 엎어지고 하다 보니까 결국 그 제작을 포기하게 됐는데요. 그 원숭이 섬의 비밀의 제작을 맡았던 스텝 중에 한 명이 디즈니랜드의 캐리비안의 해적이라는 어트랙션을 보고, 이 어트랙션을 영화화 시키면 어떻겠냐 라고 제안하게 됩니다. 디즈니랜드는 게임을 영화화 시키기 위해 이제 투자했던 그 자본을 캐리비안의 해적이라는 어트랙션을 영화화 시키는 작업에 투자하게 되는데요.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지어진 상하이 디즈니랜드에 있는 캐리비안의 해적 어트랙션은 영화를 기반으로 한 어트랙션이라서 영화의 오리지널 캐릭터인 잭 스페로우, 그리고 뭐 데비 존스, 이런 캐릭터들이 꼭 등장한다고 합니다. 캐리비안의 해적이라는 영화의 팬들이라면 한 번쯤은 방문해서 어트랙션을 꼭 한번 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디즈니랜드에 관한 굉장히 재밌는 사실들 제가 한번 모아봤는데요. 앞으로도 이 놀이공원이나 놀이기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가 있으면 그걸 모아서 TMI로 만들 테니까, 놀이공원이나 놀이기구 아니면 뭐 이런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에도 정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제 채널 꼭 구독해 주시고 동영상에도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